자, 한덕수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요. 한덕수가 아마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구속이 될 것 같아요. 한덕수가 매우 열심히 계엄은 빨리 하고 해제는 늦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12월 3일 저녁 8시 계엄 당일 윤석열의 호출로 한덕수가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11명 확보를 위해서 추가 국무위원 6명을 긴급 호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빨리 오세요를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거기서 손가락으로 의사 정족수를 알려주는 장면이 또 CCTV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무려 얼마나 이 똥줄이 탔겠어요, 멧돼지 새끼가. 네. 밤 9시 25분부터 4차례나 대접견실을 드나들면서 야, 찼냐? 인원수 다 찼어? 이러면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다고 하고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11명 딱 채워지니까 즉시 2분간 국무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엄 해제할 때 추경호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여당하고 소통을 또 한 흔적이 있고. 근데 계엄 해제가 되는데 안심하지 말라는 거는 기다려봐. 걱정하지 2차 마라. 있어. 안심하지 말라가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 그다음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2차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주호 경찰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국회가 통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진행 상황 확인까지 했고, 그다음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에도 국무조정실장의 해제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그 국회가 이거 하지 마라, 이제 해제해라라고 한 다음에도 국무회의에서 오케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한덕수가 이것도 기다려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게끔 몰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그렇지. 건데, 그걸 안 하고 지가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사실 자기는 3시간 동안 아무 짓도 안 했다. 말이 안 돼.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아니, 이전에까지 했는데 이거를 법원에서 풀어줘, 이거를? 그런 거 놓고 보면, 이거는, 한덕수가 계엄 후에 뭘 계엄을 말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한 자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당연하죠. 뚜렷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책이 될 수 있는 거는 안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국무회의를 기어이 고집을 했던 이유가 계엄의 정당성도 있겠습니다만 이 계엄을 정당하게 만드는 데서 내가 총리로서 역할을 했다. 즉 불법 계엄으로 해갖고 불법 계엄을 해서 나를 무시하고 넘어갔다 하면 피해자가 돼버리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합법적인 계엄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도왔다라는 이걸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닥달을 하고 말 잘 들을 만한 애들로 선별해 갖고 숫자를 모으고 그리고 그 숫자를 모으는 과정 중에 빨리 오세요 라고 닥달을 해 가면서 했던 거고,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의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한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않고 시간을 때워줬다는 거죠. 추경호한테도 전화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덕수도 이상민한테 그 단전단수 지시한 것처럼 최상목이한테 계엄 비자금 뭐 1,000억 만들어라 얘기했던 것처럼 모종의 별도 문건, 업무 문건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소장에서 직시를 했다고 합니다. 양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한덕수가 왜 이상민이 단전단수 지시 문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의 개별 임무가 적힌 문건을 직접 윤석열로부터 받은 정황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김용현 증언에 따르면 총 6, 7장의 부처별 지시사항 문건이 준비돼서 각 국무위원에게 배포가 됐잖아요. 자,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로부터 직접 받았고요. 그리고 한덕수는 게다가 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다른 국무위원들이 두고 간 계엄 관련 문건을 모두 수거해서 파쇄를 했고요. 자신이 받은 문건도 함께 회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증거인멸이지, 이거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소가 안 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요 내용들을 추가로 내놓는 거는 앞으로 한덕수한테 다시 구속영장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빌드업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이 썩었어. 이렇게까지 증거가 있는데도 이거 다퉈볼 여지가 있다. 다퉈볼. 저는 진짜
내란 특별재판부는 반드시 예. 법원이 또 이거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했는데 내란 혐의와 직결성에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미친놈들이지 이거. 아니, 문건을 받았고, 문건을 아니. 시행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려고 했던 상황이 계엄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내란 방조 혐의로 무조건 걸고 있어요. 이게 재판은 내란 방조 혐의로 할 건데, 그리고 당연히 증거들이 있으니까 내란 방조범으로 구형을 받을 건데, 얘를 풀어놓고 구속을 안 시킨 상태에서 해서는 계속해서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거가 일정하고 심신미약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이 지랄을 하면서 저는 JW 호텔에 가가지고 수영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사진 찍혔더만. 그 수영장 회원권도 공짜로 했겠죠? 공짜로 얻었겠죠? 아우 당연하죠. 이야, 지들은? 당연하죠. 에휴. 아주 이것들은 지들 돈을 단 1원도 안 쓰려고 그래. 아주 있는 것들이 더 독해. 아주 숭악한 것들이야. 그래서 지금 진짜로 조이대가 이번 내란과 관련해가지고 주요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막어라 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는지 빨리 확인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걸 통해 갖고 조이대를 끌어내야만 더 이상 법관들의 이런 장난질이 멈출 거고요. 특별재판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진짜 왜 이런 애들은 오래 살지? 그래서 28일 날 주말이죠. 금요일 날 박찬대 의원이 판사검사법 왜곡법을 발의를 했다고 해요. 법 왜곡법. 네. 그래서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게 되면 이거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때리자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9월달 중에 반드시 상정해서 통과돼야 될 거고, 이 법안에 꼭 붙여야 될 게 과거의 범죄도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특히 확실하게 특히나 이제 재심을 통해 가지고 명백한 판검사의 조작 왜곡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이제 심대한 어떤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확인이 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뒤늦게라도 반드시 그렇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그 법 생각합니다. 왜곡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법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 지난 7월 말에 박찬대 의원이 발의를 했던 이게 그거입니다. 계류가 돼가지고 7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민주당의 개혁 의지 또 개혁 속도들이 더욱 가속이 붙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